가장 행복해야 할 날, 차정원은 이상하게도 계속 등골이 서늘했다. 사람들의 축하와 꽃향기, 조미양이 준비한 따뜻한 음식, 홍 셰프가 조용히 내어놓은 와인, 김성희의 웃음 모든 것이 평화로웠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너무 쉽게 끝났다는 감각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정원과 주하늘이 작은 정원 한켠에서 사진을 정리하던 순간이었다. 홍 셰프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멀리서부터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가까이 와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긴장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의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홍 셰프는 말없이 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정원이 봉투를 받으려 하자 홍 셰프가 손을 잠깐 붙잡았다. 꽉 쥐는 힘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된다는 듯한 약한 힘이었다. 이건 오늘 꼭 봐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떨어졌다. 정원은 결혼식에 들뜬 공기 속에서 그 말이 왜 이토록 차갑게 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하늘도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예감한 사람처럼 순간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나 테이프 같은 물증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서류가 한 장 들어있었다. 정원이 종이를 펼치자마자 눈이 멎었다. 주상철 사망 당시 현장에 세 번째 목격자가 있었다. 정원은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세 번째 목격자라니. 홍 셰프가 목격했고 공난숙이 있었고 진태석이 있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목격자는 죽지 않았다. 사라졌을 뿐이다. 정원은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주하늘이 조용히 종이를 빼앗듯 받아 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사람처럼. 홍 셰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도 이제야 확신이 섭니다. 제가 25년간 갖고 있던 것들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시작이었을 수 있다는 걸요. 정원은 홍 셰프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치 자신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는 듯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정원이 낮게 물었다. 누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홍 셰프는 대답 대신 봉투 안에 있던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손글씨였다. 삐뚤고 오래된 글씨. 잉크가 한 번 번진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아가야, 너는 진실을 찾은 게 아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열어준 것이다. 그 순간 정원은 심장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문장은 누가 봐도 그 존재의 말투였다. 홍 셰프에게 깃들던 그 신령. 장난스럽다가도 어느 날 무겁게 경고하던 그 기운. 끝이 가까워졌다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서 울렸다. 주하늘이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싸움은 누가 보고 있었단 뜻이야? 정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결혼식의 행복이 거지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며칠 뒤 정원과 하늘은 조용히 움직였다. 대놓고 세 번째 목격자를 찾으면 누군가가 먼저 그 사람을 없앨지도 몰랐다. 그래서 정원은 한혜라를 만났다. 한혜라는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세상에서 잠시 지워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셔츠, 회장실 대신 작은 거실, 명령 대신 침묵. 그런데도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사람처럼. 정원이 봉투 내용을 보여주자 한혜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숨이 아니라 오래된 체념 같은 침묵을 내놓았다. 정원아,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네. 이겼다고 믿었어요. 그게 문제야. 정원은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려서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한혜라는 분노를 받아내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태석은 늘 말했어. 세상은 죄인을 벌하지 않는다고. 벌 받는 건 약한 죄인뿐이라고. 정원은 손을 꽉 쥐었다. 한혜라의 말은 곧 진태석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암시였다. 그럼 진태석 위에 누가 있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공난숙도 진태석도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었어.
그 누군가가 25년 전부터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판을 굴렸지. 그게 지금의 내가 보기엔 정의처럼 보였을 거야. 정원은 숨이 막혔다. 정의처럼 보이게 만든 거군요.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증거를 찾을 수 있게, 홍 셰프가 살아남게, 기사가 터지게, 표결이 굴러가게. 모든 게 너무 정확했잖아. 정원은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맞았다. 너무 정확했다. 현실은 원래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 특히 그들 같은 사람들이 상대라면 더더욱. 주하늘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관리자는 누구예요? 하네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두려움이었다. 그녀가 진태석을 배신할 때조차 보이지 않던 종류의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이름은 밖에서 말하지 마. 단서만 줄게. 하네라는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명함은 낡았고 구겨졌고 한쪽이 찢겨 있었다. 하지만 이름과 직함만큼은 또렷했다. 서도윤 크라운 캐피털 고문. 정원은 숨이 멎었다. 주하늘의 회사 더 크라운 캐피털. 그곳에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주하늘은 몰랐다. 주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네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있었어. 그리고 내가 주총에서 26%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공난숙의 25%가 그렇게 딱 멈춰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조용히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야. 정원은 그제야 이해했다. 공난숙이 무너진 날 그녀가 끝까지 공포에 떨면서도 이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던 이유. 그녀가 진짜로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공포였던 것이다. 그 순간 홍 셰프의 말이 떠올랐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그들이 찾은 진실은 누군가가 허락한 만큼만 드러난 진실이었다. 정원은 결심했다. 이번엔 누군가가 열어준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연 손을 찾아내기로. 정원과 하늘은 서도윤이라는 이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름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흔한 고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남겨도 지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하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사라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정원은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찾기로 했다. 사람은 흔적을 지울 수 있어도 시간은 지울 수 없다. 25년 전의 시간. 주상철이 쓰러진 그날 밤. 그 밤과 연결된 사람들만 다시 추려내면 세 번째 목격자의 정체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정원은 홍 셰프를 다시 만났다. 홍 셰프는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양심의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짐이 시작된 얼굴이었다. 홍 셰프님, 25년 전 그날 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 왜 이제야 느끼셨어요? 홍 셰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단순하게 만들었죠. 공난숙, 주상철, 저. 그 셋만으로. 정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건 일부를 지웠다는 뜻이에요? 홍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택 안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람소리라고 믿어버렸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하늘이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사람은 저택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홍 셰프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저택 뒤에서 나왔어요. 정문이 아니라 정원 쪽 작은 문으로. 정원의 머릿속이 번쩍했다. 정문이 아닌 작은 문은 손님이 아니라 안쪽 사람들이 쓰는 길이다.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저택의 동선과 구조를 아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주상철과 가까웠던 사람일 수 있겠네요. 홍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하나예요. 그 사람 향이 났어요. 향이요? 네. 향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향이요. 무속에서 쓰는 향. 오래된 향냄새. 정원과 하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속의 향. 신령. 경고. 그리고 세 번째 목격자의 존재.
그 순간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속과 향이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정확히는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다. 정원 씨 우리 아버지 저택 근처에 예전에 작은 무속 상담소가 있었다고 했죠? 홍 셰프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제 상담소였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땐 몰랐는데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주변에서 저택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었더군요. 정원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요? 홍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름은 도윤이라고 불렸어요. 그 사람은 본명을 안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늘이 입을 틀어막았다. 서도윤. 하네라가 준 명함의 이름. 그리고 25년 전 향을 남긴 세 번째 목격자. 정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야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다. 서도윤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고 공난숙과 진태석의 죄를 관리해왔으며 필요한 순간마다 판을 정의처럼 보이게 조정해온 사람. 그럼 이유는 하나뿐이다. 그는 정의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라 정의를 이용해 누군가를 제자리로 옮기는 게임을 해온 것이다. 정원은 하네라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네라는 정원의 눈빛을 보고 이미 알았다는 듯 말했다. 도윤까지 갔구나. 정원이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이 25년 전 현장에 있었죠.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야. 하늘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네라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답했다. 도윤은 늘 말했어. 사람은 죄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를 숨기려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도윤의 손안에 들어가는 거야. 정원은 소름이 돋았다. 공난숙이 25년을 숨긴 죄. 진태석이 권력으로 덮은 죄. 그 죄가 그들을 지탱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죄가 그들을 줄로 묶고 있었다. 정원이 물었다. 그럼 도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네라는 잠시 망설였다. 모를 리 없지. 하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손으로 나서지 않아. 대신 너희가 가장 믿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 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가장 믿는 사람. 지금 정원이 믿는 사람은 주하늘 뿐이다. 하늘이 믿는 사람은?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비공개. 하늘이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정돈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주하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26%참 아름다운 숫자더군요. 하늘은 숨을 삼켰다. 누구세요? 당신 아버지와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분까지. 당신 가족의 이야기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원은 하늘의 손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보았다. 하늘이 겨우 말했다. 서도윤? 남자 목소리가 웃었다.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얼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이름을 아시는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정원은 하늘의 옆으로 다가가 수화기 가까이 말했다. 당신이 뭘 원하는데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천천히 내뱉었다. 차정원 씨, 당신은 누명을 벗었죠. 그런데 누명이 벗겨진 자리엔 늘 진짜 죄가 앉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끝났지만 당신 어머니의 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원의 목이 타들어갔다. 우리 엄마는 누구요?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어졌다. 다음 회차에 알려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이 뭐예요? 홍 셰프를 내게 보내세요. 그가 가진 마지막 상자. 그 안에 진짜 사진은 아직 공개되면 안 됩니다. 정원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홍 셰프의 상자. 사진. 테이프. 스크랩. 그중 진짜 사진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인가?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간은 48시간.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하늘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원은 하늘의 손을 꽉 잡았다. 한혜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왔구나 드디어. 정원은 결심했다. 이제는 공난숙도 진태석도 아니다. 판을 조정하는 손과 싸워야 한다. 그날 밤 홍 셰프는 혼자 방 안에 앉아 다시 낡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맨 아래 지금껏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쓰러진 주상철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얼굴은 차정원과 너무 닮아 있었다. 홍 셰프의 입술이 하얗게 떨렸다. 아가야,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향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다.